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물리면적 기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영상 아래에 설명에 링크까지 걸어놨기 때문에 문제를 다운받아서 먼저 풀어보세요. 그 풀이를 심사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고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여러분이 미처 개념을 알지 못해서 못 풀었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다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발표도 해봅니다. 이 문제는 전류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처럼 N극에서 자기장이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만약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이 도선은 힘을 받습니다. 이 방향의 관계를 우리는 왼손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F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익숙한 글자가 나왔죠? 꼼짝마 FBI다 이렇게 말할 때에 마치 총 모양입니다. 순서도 FBI라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먼저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B를 설정해 주세요. 즉 검지손가락을 고정시키고 도선이 어떤 방향을 향할지 돌려다 보면 결국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언제든지 전류 방향이 바뀔 때도 우리는 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하가 있다면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전류 방향을 일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도선에 힘을 가하게 된다면, 즉 가만히 있던 도선에 힘을 가했다라든지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도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전류가 형성됩니다.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손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똑같이 B, 즉 자기장 방향을 일단 고정을 시키세요. 그리고 F의 방향을 준다면, 자, 참고로 여기서의 F는 힘의 방향이라기보다는 운동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으로 중간 손가락으로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두 손가락을 비교할 수 있겠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손가락만 잘 배워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손에 중간 손가락을 잘 외워두고 있다면 FBI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왼쪽 손은 엄지손가락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방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속도 선택기와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계속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을 속도 선택기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질량 분석기라고 합니다. 그 자세한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하 Q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만약에 Q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급판으로 끌려갑니다. 좀 느렸죠? 이번에 조금 더 빨리 쌓아볼까요? 이상하네요. 위로 갔습니다.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면 좀 더 빨리 휩니다. 그럼 적정한 어떤 속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특정한 속도가 있을 때는 직진을 해서 결국 슬립까지 통과를 합니다. 즉, 적절한 이 속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살펴보면
전하량 Q가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 극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전기장 E가 전하량 Q에 QE만큼의 전기력을 가했기 때문이죠. 이 전하는 가만히 있는 입자가 아니라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활용할 때입니다. 자, X 표시 있죠? 그것은 외부 자기장입니다. 그러면 왼손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의 모양을 만들어서 검지손가락이 지면을 향하도록 일단 세팅을 해주고, Q가 플러스 전하라고 한다면 전류의 방향이랑 일치하죠?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은 오른쪽을 향하게 해주세요. 그럼 엄지손가락이 위쪽을 향하게 되죠. 지금 왼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X라고 되어 있는 이 외부 자기장이 B1이라고 한다면 결국 QVB만큼의 자기력을 받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 만들었을 거예요. 자, 지금 아래쪽 방향으로의 힘과 위쪽 방향으로의 힘이 같을 때 결국 직진을 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입자만 슬립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 적어보면 전기력과 자기력이 결국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로부터 결국 선택할 수 있었던 속도는 질량에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전하량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걸어준 전기전과 자기장에 의해서 속도가 선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빠져나온 이 입자가 두 번째 자기장 공간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이죠.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또 역시 위쪽을 향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고점 위로 가는 게 아니죠.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원일까? 만약에 오른쪽 지점처럼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검지손가락, 즉 B 방향은 여전히 그대로죠. 이번에 I 방향을 위쪽으로 향하게 돌려야 됩니다. 위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은 바로 이쪽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모든 점에서부터 연결시키면 항상 중심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즉 원운동을 하고 있는 입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반지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 원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구심력의 공식은 mr분의 v제곱이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qvb 밖에 없었습니다. 즉, 자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식을 전개를 해보면 m분의 q가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V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 선택기에서 어떤 식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식이죠. 속도 선택을 받았었던 이 V를 결국 외부에서 세팅해 준 값으로 대입을 해보면 결국 n분의 q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궤도의 반지름 r 값이 결국에는 q분의 m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거, 질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q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Q분의 M에 대해서 결국 R 값이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같은 세팅에 전기장과 B1, B2가 있을 때 어떤 입자를 쏘느냐에 따라서 반지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Q가 같은데 M이 다르다면 반지름이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Q분의 M 값을 우리는 비전하라고 부릅니다. 자, 만약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된다면 무슨 말일까요? 자, 마이너스 전하량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 손으로 FBI를 만들어 주세요. 검지손가락 B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입자였죠. 하지만 만약에 이 전하가 마이너스 입자라고 한다면 중간 손가락, 즉 전류의 방향은 왼쪽을 향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전하는 전류의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되면 엄지손가락은 결국 주황색 화살표와 같이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지름의 값과 어느 쪽으로 휘느냐를 가지고 플러스 전하냐 마이너스 전하량을 가지느냐를 알 수가 있고요. Q분의 M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질량 자체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Q분의 M 값은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 질량 분석기의 원리입니다. 결국 전하의 부호는 어느 쪽을 휘느냐를 가지고 알 수가 있고 Q분의 M 값, 즉 비전하의 양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속도 선택기에 대해서 속도가 정해져 있었던 입자에 대한 질량 분석기의 원리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톰슨의 실험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외부에서 전극을 연결해서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V라고 하는 전이차가 형성되었는데요. 그럼 마이너스 입자는 플러스로 끌어당겨지고 결국 슬릿을 통과할 때까지 가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특정한 속도를 가지고 결국 외부 자기장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플레밍의 왼손 법칙 쓸 수 있을까요? 자, 속도가 V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 속도 V가 외부에서 걸어준 이 전이차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전하량이 Q라고 합시다. 그러면 1쿨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V였다고 했기 때문에 Q라고 하는 전하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결국 QV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까지 오면서 QV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발생했던 거죠. 즉 마치 중력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 에너지가 결국 2분의 1 mv제곱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됐죠. 이것을 정리하면 V에 대해서, 즉 속도의 제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자, FBI에서 B 방향은 지면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I의 방향은 위쪽 방향입니다. 입자는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전하의 방향이 전류 I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전하의 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F는 왼쪽을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순간에는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고 아래쪽으로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원운동을 하게 되죠. 어떤 점이든 간에 항상 구심력이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R 값이 형성이 되고 역시 구심 가속도
R분의 V 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 구심력 M R분의 V 제곱은 QVB다. 즉 전자기력이 QVB만큼 구심력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다음과 같고, 양쪽을 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 V제곱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에 구했던 V제곱을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을 좀 더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N분의 Q, 자, Q분의 M이나 N분의 Q를 비전하라고 한다고 했죠. N분의 Q 값을 톰슨 실험에서도 역시 반지름을 구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외부 자기장 B는 알고 있는 값이고요. 그리고 전이차도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전하가 움직이는 이 궤도의 반지름 R 값은 측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R을 측정하면서 B 전하를 알 수 있었던 실험입니다. 즉 전자의 B 전하까지도 측정할 수 있었고,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소원자는 플러스 1만큼의 전하량을 가집니다. 전자도 마이너스 하나가 결국 같은 전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Q는 같지만 M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전자의 궤도 반지름과 수소원자의 궤도 반지름, 수소원자 핵의 궤도 반지름을 측정을 했더니 Q는 같지만 R 값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더라. 그렇기 때문에 M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던 그런 실험입니다. 자, 방사성 동위원소를 측정할 때 예전에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즉, 동위원소는 같은 전하량을 갖고 있는데 질량이 다르죠. 그래서 비전하 값을 결국 R값 측정을 통해서 동위원소가 어떤 질량 분포로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2019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물리 면접에 대한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